갑오개혁 등으로 온 나라가 어쩌렸던 1894년 충청북도 진천의 한 작은 마을에 한국 근현대 문학의 새로운 벽이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조국의 한과 서로를 북끝으로 돌려 경랑의 술무리 속에서 저항의 몸부림으로 짧은 생을 소설처럼 살다간 포석 조명희. 그는 한국 문학의 큰 획을 그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한국 최초의 희곡 작가인 천재 문학가였습니다. 포석 조명희는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현모수라에서 자라며 1908년 진천의 상봉에서 설립한 신명학교에 입학해 신식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포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맏형 조공이었습니다. 그는 한시의 교회가 깊은 한학자로서 민족애와 항일의 공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포석은 집안의 권유를 따라 13살 어린 나이에 4살 연상인 여흥 민씨과 결혼했지만 애정이 없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가문이 몰락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고, 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얼마 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17살이 되던 1914년 조명희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반일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 독립투사를 키운다고 하던 북경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서울을 몰래 떠났다가 졸제형에게 잡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독립투사가 되겠다던 뜻을 이루지 못해 울분을 달래며 방황하던 조명희는 이 시절 신소설을 비롯해 국내외 소설들을 탐독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가해 체포 투옥됐다가 몇 달을 추록하고 그해 겨울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소재 동양대학 인도철학부 윤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조명의 유학생활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김우진 등과 교류하면서 1920년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극예술협회에 참여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1921년 조선 최초의 희곡집 김연희의 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진과 함께 연극단을 만들어 40일간 전국 수련회를 펼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김연희의 사는 1923년에 최초의 창작 희곡집으로 발간됐습니다. 유학생활의 가난을 이기지 못해 졸업을 목전에 두고 고국으로 돌아온 조명희는 이제 핍박에 시달려 초라해진 어머니와 부인,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시대일보 기자로 입사했고, 여기서 최초의 창작 시집 봄 잔디밭 이해를 발간했습니다. 이어서 톨스토이작 번역서 산송장 또한 발간했고, 1925년 2월에 개벽의 땅속으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글을 쓸 수 없는 시대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기자를 그만둔 조명희는 가족들 부양을 위해 팥죽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절 팥죽가게에 모이던 김기진, 이기영, 최순일, 안석주, 염상석, 최학송 등과 교문을 나누며 급기야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회 타포를 결성하게 됐고, 작가들의 흔히 장수가 되어버린 팥죽가게는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때 조명희는 단편소설 창작에 몰두해 알분에게, 저기야,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 새 거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타프 활동으로 일제히 표적이 되어버린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현실을 괴로워하다 낙동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낙동강 구포벌 기름진 벌판이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한 그는 짓밟힌 민족의 울분을 글로써 표출해 1927년 7월 조선지관에 대표적 소설 낙동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와 검열에 울분을 토하던 조명희는 1928년 8월
그가 꿈꾸던 사회주의 국가 소련으로의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과 룩성촌에 거주하면서 룩성 농민청년학교에서 조선어 교사로 교포를 잡았으며 이곳에서 장편소설 붉은 깃발 아래서를 탈고하고 대표적 산문시 짓밟힌 고려를 발표하는 등 수필, 희곡, 평론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1931년 조명희는 황명희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광에 찬양한 10월의 노래를 비롯해 아무르를 보고서, 냄새하고 나서자 등을 발표했습니다. 우스리스크로 이사한 조명희는 조선사관학교 조선어 문학교사를 했고 1934년 8월에는 러시아 소설가 파제예프의 추천으로 소련 작가 동맹원으로 가입한 뒤 선봉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이후 1935년 하바rov스크로 이사해 작가의 집에 거주, 조선상원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했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1936년에는 소련 작가동맹 원동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노력자 조국의 주필로 고려문학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에도 잠시 가족들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들이닥친 KGB에게 체포돼 투옥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조명희는 1938년 5월 11일 KGB 하바롭스크 지하감옥에서 총사령을 당해 험난하고 흑설 같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1956년 7월 20일 극동군관부 군법회의는 조명희에게 누명을 씌웠던 1938년 4월 15일 결정을 파기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뒤 복권시켰습니다. 또한 1959년 러시아 내에 조명희 문화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조명희 성집이 발간됐습니다. 1988년에는 조명희 기념식이 설치됐고 1992년에는 조명희 거리가 명명되었으며 1994년에는 탄생 100주년 기념 제1회 호석 조명희 문학제가 동양일보사와 진천군 주도로 개최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호석 조명희 전집이 발간됐습니다. 이후에도 호석 조명희의 위대한 문학 세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사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암울했던 시대 자신 스스로 그 빈풍의 모습으로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한 한국 근현대사의 북극성 한일무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믿고 찬양하던 소련 사회주의로부터도 이방인이 되어 총살 나라로 말았던 기운의 삶. 희곡, 시, 소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실적, 민족주의적 천재 문학가. 문학, 민족, 이념 세 가지 가치에 몰두했던 호석 조명희의 삶과 작품은 우리 민족의 지식과 삶을 이끈 진정한 선구자입니다.